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덜컥했었던 심장이 지금 일부분 좀 다시 만회를 하나 싶은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확실히 이번 주는 변동성으로 시작해서 변동성으로 문을 닫네요. 2월 내내 이럴까요? 월봉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지금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니온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지수 연동 종목으로 반도체 살펴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고자 하고요. 오늘 아침에 8시 2분경에 갑자기 하한가 해프닝이 좀 있어 났습니다. 그 프리 시장에서 하한가의 거래가 체결이 됐는데 한 4,500주 정도 체결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빨리 팔고 싶은 분들께서 호가를 좀 아랫단에 배치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변동성에 빨리 대응하고자 하는 심리를 오늘장 사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기아와 같은 일부 대형주에서도 느껴졌거든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PC 업계 쪽에서 중국산 디램을 쓰는 게 이거를 우려로 볼 거냐 아니면 시장이 커지는 거로 볼 거냐에 대한 해석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동근 대표님은 현재 구간 삼성전자는 21선 기회다라고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제부터 저희가 나왔어요. PC업계에서 중국산 디램을 쓴다는 얘기.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의 국면이에요. 줄 서 있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러 갔는데 저 뒤에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못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럼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런 어떻게 보면은 중국 업체들한테 지금 이제 좀 오퍼를 제의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것이 뭐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한테 과연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지금 뭐 그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물량은 뭐 만들어지는 대로 팔리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하락 지금 대형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특히 삼성전자의 하락은 그 리스크오프 심리에 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이상을 팔았고, 뭐 이제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ATM이냐. 그러니까 뭔가 이런 악재들이 터져가지고 이제 좀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물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매도가 강해지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워낙 대기 매수가 좋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물량 덜어내기가 되게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고 오늘의 흐름 보면은 뭐 아침에 하한가는 약간 해프닝이었고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21선의 지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서 이제 메모리 가격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드렸는데 1분기 메모리 가격이 아마 80에서 90% 정도 또 오를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메모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수익성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이미 4분기에 디램 영업이익률이 거의 공식적으로 한 60%가 넘어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올해 그냥 이익 자체도 늘어나고 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작년에 이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마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착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삼성전자가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를 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펀더멘털 요인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라든가 훼손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뭐 긍정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이 시장 마켓의 그 평균 성장률 대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변동이 나왔을 때는 여전히 기회로 볼 수 있고 이것은 PC업계에서 중국산을 쓰는 것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 정말 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점에서 우리 K칩의 위상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챙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선 맞닿은 현재 구간 우리 윤 대표님께서는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받을 때마다 1차 매수, 2차 매수 하자라는 전략을 지금까지 쭉 주셨는데요. 오늘로써 21선을 닫고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21선이 콘크리트 지지선이 만들어집니다. 신뢰도를 보세요. 그럼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한참 주가의 이런 흐름세가 좋았을 때는
3일선, 5일선, 11선 대응이었어요. 21선까지도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막상 이렇게 또 21선에 닿으니까 여기서 더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종목만 잘 고르고 우리가 철저하게 분할 매수, 단 분할 매수라 함이 뭔가 오늘 같은 급락이 나왔을 때 네. 정말 내가 가진 현금을 뭔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이 뭐 하루하루도 변동성이 심하긴 한데, 보통 뭐 월요일에 안 좋았던 거 지금 화요일에 말아 올렸고 다시 네. 막 수요일에 안 좋고 핑퐁핑퐁 하는데, 어쨌든 전반 월화 수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견딜만 하고, 목금이 지금 무너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뭔가 이제 트럼프가 아마 미국 시장도 무너지는 걸 가만히, 암호화폐 시장이나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뭔가 또 이런 제스처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월요일 화요일에 다음 주 우리나라도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수목금이 또 안 좋을 확률이 크지 않을까. 계속 저희를 이렇게 좀 힘들게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월은 그냥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분할 매수를 하되, 오늘처럼 나올 때 급락이 아니라 최소한 3번에서 내가 5번 정도는 나눠서 분할 매수할 생각으로, 저는 지금 여전히 뭐 삼성전자 오늘 아침 21선 이 자리에서 뭐 너무 좋았죠. 이럴 때부터 1차 매수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61선까지는 빠질까? 코스피 6천 간다는데? 약간 요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기 매수세가 너무 많잖아요. 약간 그런데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지금 1월부터 새해 들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들에게 쉽게 역시 투자 시장은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구나. 지금 너무 개인들이 많이 지금 그냥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게 포트폴리오도 짜질 않고 분할 매수도 하지 않는 개인이 많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작년에 벌었던 거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 이제 환율도 진정이 되고, 우리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될 때쯤 외국인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월은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 장세일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충분히 저는 2월에 기회를 잡아야지 다시 한번 3, 4월에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 그때쯤이면 6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는 뭐 21선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여기서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지수 고점을 1분기 혹은 2분기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1월로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2월 충분히 기회로 활용해 보자. 지금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이익이 뒷받침되는 삼성전자라면 변동성의 매수 의견 나오네요. 마이크로 분할 매수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고자 하고요. 지금 3일 연속입니다. 하나솔루션의 기세가 이 정도면은 굉장한 시세 형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동훈 대표님께 먼저 여쭐게요. 그 컨센보다도 더 하락을 생각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그거를 좀 더 중점화 두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너무 가는 일론 머스크의 입김, 그리고 여기에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전력 효율성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없던 새로운 기술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에 이렇게 수급이 모인다라는 것은 시장 변동성 구간에 잠시 안전지대로서의 섹터 움직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본업 가치로서 충분히 어떤 시장이든지 추세를 올릴 수 있는 저력이라고 보세요? 일단 어제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역시 오히려 올해에는 이제 태양 사업의 불확실성이 좀 감소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싣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오늘 가장 좀 고민을 많이 한 종목이 하나솔루션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확실히 바닥은 친 건 같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작년에 이제 그 실적 부진 요인이었던 뭐 미국 그 셀 수출 통관 이 문제가 해결이 됐고, 또 이제 모듈 생산도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는 아마 신재생 쪽에서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뭐 3,800억 정도 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이제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은 페로브스카이트 관련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우주 내에서의 태양광으로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 구축 구상에서 이제 결국은 이 중요한
이제 보면은 이런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그런 차세대 기술을 집중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접목을 시킬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화솔루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악재 국면들이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 추론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다만 뭐 펀더멘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뭐 27,000원대 있다가 4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단기에 3일 만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그 시장의 이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밸류에이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펀더멘털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지나치게 빠르게 선반영이 됐다. 이게 좀 천천히, 그러니까 좀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왔다면은 아마 이런 우려를 안 해도 될 텐데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렇다면 이제 좀 돌아보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거 변동성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물론 이제 이 변동성이 오히려 변동성을 딛고서 만약에 뭐 주가가 더 오른다라면은 그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어쨌든 간에 이 변동성이 강화된다는 거는 또 많은 또 여기에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림이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주가가 이제 과연 이 재료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일단은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거래일 동안 굉장한 수급이 모였고 여기에는 단기로 들어온 수급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하겠죠. 근데 실적이 1분기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도 있으실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많이 반영을 시켰다.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참으로 예쁩니다. 특히나 주봉 차트를 보면 넘어야 할 산을 일단 1차적으로 넘어줬어요. 여기서 또 거래가 모이고 수급이 모이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돌파를 앞자리를 바뀌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 하나솔루션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목표 지점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윤 대표님. 지금 저는 진입을 한다면 물려도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간 게 뭐 태양광에 결국 지금 또 우주항공 쪽이 붙어서라서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우주항공주를 사는 게 낫지 굳이 태양광 쪽으로 지금 3일 연속 이렇게 양봉이 떴는데 붙어야 될까?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날에 이날 하락 VI까지 걸렸었고 이렇게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좋은데 지금 OCI 홀딩스도 같이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 지금 과열이고 이 이틀째도 이런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서 제가 지금 계속 2월을 얘기하는 게 오늘 같은 날 절대 손절하면 안 된다. 손절을 했으면 진작했었어야 됐다. 그래서 2월이 혹시라도 더 뭔가를 급격하게 쫓아가려고 했다가 괜히 포트폴리오를 늘렸다가 더 엇박이 나고 계좌가 어지러지고 마이너스가 커질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태양광이 이렇게 3일 연속 뭐 양봉이라고 해서 태양광을 따라 붙어야 되나? 저도 이런 생각이에요. 다음 주 되면 또 분위기 바뀌고 지금 하루하루 분위기가 다르고 하루 안에서도 1시간 단위로 분위기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방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이 실적 잘 나온 AI 기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의 분할로 대장주들을 넣으면 좋으니까 태양광까지는 굳이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중립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변동성 국면에서 정말 난세의 영웅처럼 나타난 거래대금 휩쓸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시장이 변화가 된다면 그때 변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관망 의견을 주셨네요. 정리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분봉상 튀는 종목들이 나타나네요. 자, 이 속에서 제약바이오의 탑 종목은 그렇다면 분위기를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이 종목군은 너무 달려왔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ABL 바이오 비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해서는 이제 한미약품이냐 삼천당 제약이냐로 또 모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탄력도가 둔화된 듯 하더만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플러스를 만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싶거든요. 이동훈 대표님. 네. 오늘 플러스다의 의미는 크게 우리가 부여해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2월 4일 날 이제 그 고점에서 좀 이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 사실 그 이전까지의 삼천당제의 주가를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에비엘바이오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 자리를 좀 이제 메운 게 사실 삼성당 제약이에요. 뭐 그런 쪽은 인정을 해야 되겠고 뭐 그리고 비만 관련해서도 이제 뭔가 계속해서 이제 재료를 내놓고 있고 또 최근에 사실 저는 삼성에게 제일 주목할 부분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예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캐나다의 이제 그 보험 약가 등재를 받은 게 9월 말인데 불과 그럼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97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57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제약이 지금 저 먹는 비만약도 저것도 굉장히 제가 이런 영업이익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손대는 것들이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일단 이익률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이죠. 향후에 그야말로 강력한 수익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저는 재료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또 이제 비만 관련해서는 간밤에도 좀 약간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노보노디스크가 급락을 했고 뭐 사실은 일라일리도 약간 영향을 받았고 이제 뭐 이제 미국의 그 히센홈스라는 그러니까 힘센허스라는 이런 그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약간 드럭스토어의 개념이기도 하고 여기다 이제 약을 제조하기도 하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그 경구역 비만약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복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제약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건 사실 이제 꽤 정책적인 결정이에요. 미국 내 이제 비만약의 약가를 낮추기 위한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뭐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 비만 환자들은 고소득층은 비만 환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 저소득층이에요. 대부분이.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어떤 그 먹는 음식의 그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가 올해 이번에 이제 결국은 일라일릴리의 이제 경구용 비만약까지 승인을 받는다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일라일릴리가 승자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올해에도 아마 중요한 모멘텀으로 남아있을 것 같고, 삼천단제약도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 말씀드린 대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까지 재료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20만 원대에서 거의 60만 원까지 3배가 올랐어요. 이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재료의 가치 충분하고 한데 그렇다면 이 정도 올랐으면 그런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들어요. 그리고 약간 지금 고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꺾이는 듯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물론 오늘은 아래꼬리를 달았지만은 이거는 그렇다면 여기서 주가 지금은 좀 더 봐야 돼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은 저는 관망 의견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참 좋다.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굉장하고 또 후속 계약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을 여기서 올랐다고 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할 이유는 분명할 거예요. 근데 지금 차트상 모양이 살짝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럼 어디서 지지를 받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일단 11선까지는 그래도 다시 올려놓는다라는 걸 확인한 오늘이기는 하거든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저점을 어디서 잡는지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해요? 또 기다리면 안 오잖아요. 예. 기다리는 지점이 이제 또 오늘의 밑거리였을 텐데 또 이때도 손이 안 가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 매수해야 되고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 센 종목들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 지금 계속 세죠. 그래서 특히나 제약바이오 지금 투심이 다 죽어버렸고 아까 보니까 알테오젠, 뭐 에이빌바이오 다 이제 차트에서 이제 저점 지지가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다 빠지는 상황이라서 지금 삼천당 제약, 뭐 한미약품 같이 센 종목들을 우리가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제약바이오 관점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이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상승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한 50만 원 일단 깨지지 않는다면 50만 원 선에서 저는 1차 매수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매수 의견 드릴 거고요. 뭐 빠지면 이제 우리가 한 40만 원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러프하게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는 지금 투심이 너무 꺾여 있기 때문에
철저한 이런 개별 종목 장세라 갈 거라 우리가 그중에서 선정을 한다면 우리가 50만 원 선에서 1차 매수 구간으로 저는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종목군은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섹터를 리딩하고 있는 대표성을 띈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은 열려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11선 회복 계속해서 만드는지, 이 추세를 만드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굵직한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만 잠시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대부분이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변압기 3사 쪽으로 정말 잘 되고 있구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실적 보시는 대로 발표가 나왔을 때가 거래가 모이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가는 흐름인데요. 그 탄력도가 크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숫자는 나왔다라는 점 같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전력 인프라단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종목군이 바로 대한전선일 텐데요. 대한전선도 지금 낙폭을 빠르게 만회했었던 그 구간이 실적을 확인했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예상을 모두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단에서도요. 플러스권 나오면서요. 지금 고가권에서 워낙 추세를 만들고 있었던 종목인지라 현재 구간에서는 3만 원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플러스로 양전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잠시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가운데 저희가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시장이 하방 쪽으로 압박 무게를 받잖아요. 그럼 외국인은 대체 어디에 마음을 열고 있을까 찾아봤더니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은행주 전반적으로도 실적 발표가 나와 있고 이따가 3시 반, 4시경에는 BNK나 또 IM증권의 IR 또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KB금융 보겠습니다. 실적 너무 좋았고 주주 환원율 50% 넘어갑니다. 워낙에 외국인 보유 지분이 있는 쪽인지라 외국인이 좋아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가 KB금융을 바라본다? 방어적 성격 혹은 상법 개정안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매력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이제 지금 오늘 실적 정말 눈높이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이제 PBR 1배 쪽으로 도달이 가셔야 되고 있다는 상황이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KB금융은 항상 이런 이익의 체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따라올 회사가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당이라든가 자사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대가 되면서 결국 지금 은행주의 탑픽의 위치, 오늘 고점에 다시 뚫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표님 설명 주셨지만 기술적으로 굉장히 모양이 좋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저는 KB금융은 역시 가장 좀 우리가 만약에 금융주를 포트폴리오에 넣는다면은 역시 이제 가장 앞선에 둬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시장이 어쨌든 간에 변동성이 강하고 조정의 양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라면은 이렇게 좀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고 조금은 이제 조정기에서 뭔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역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KB금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라면은 역시 KB금융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차트상에 예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부분이네요. 고민은 되실 것 같아요. 대장격 움직임이잖아요. KB금융. 그리고 이전부터 이 종목은 저력을 발휘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뚫어준 이 신고가 라인에 접근이 가능한 건가에 대한 얘기를 윤 대표님과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다른 대안으로 찾아보자면 신한 지주도 있을 것이고 우리금융 지주도 있을 것이고 근데 KB금융이 외인 보유가 70%가 넘는 유일한 종목이에요. 가장 많아요. 그럼 오히려 다른 종목 쪽에서 더 기회 노리세요? 아니면 대장을 노리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무조건 대장입니다. 무조건 대장이라서 KB금융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손대기가 엄두가 안 나는데 또 오르죠. 그런데 목표 주가 보니까 지금 21만 6천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시장을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코스닥이 3,000닥까지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한 1,500포인트까지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을 막 사자니 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니까 차라리 내 계좌에 코스피가 있는 게 낫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저는 우리가 너무 AI에만 포트폴리오가 치중이 되어 있다면 이번 2월 조정에 이런 금융 지주도 한 5에서 10% 정도는 그냥 우리가 예적금한다 생각하고 차라리 이런 금융 지주사를 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KB금융은 조금 여태까지의 상승세가 부담스러워서 만약에 내가 금융 지주사를 담는다면 지금 외국인이 그 다음으로 많이 담은 게 지금 2월 들어서 신한 지주 많이 담았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담았거든요. 그래서 차선으로 이런 쪽을 보자라고 했는데 뭐 KB금융 목표 주가도 높아졌겠다. 오늘 좀 감사하게 윗꼬리도 달아주겠다. 그러면은 이 지금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상승했다는 건 저는 이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오늘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나 금융지주에서도 대장을 보는 것이 맞다 의견입니다. 연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거의 대부분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다 같이 간다면 더 큰 센 대장을 보자로 두 분의 의견은 공통되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전부터 완전히 시장을 제압한 종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급도 잡혔고요.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뭐 같이 너나 할 것 없이 리스트에 잡혔던 종목이에요. 스피어이고요. 그 결과 상한가 종목으로서 움직임을 공고히 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한가 깨지를 않았습니다. 그 글로벌 최대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 X와의 밸류체인이 있는데 그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믿을 종목은 스피어다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오른 것 또한 사실인데 이동훈 대표님 여기서 주가의 움직임은 6월까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활용 가능하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스피어 같은 종목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자, 뭘 보느냐가 따라서 이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매출을 먼저 본다면은 긍정적이죠. 네. 매출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2025년 매출이 그 전년보다 한 3,600% 정도가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과연 그렇다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 지금 어떤 우주항공 쪽에서 발생한다기보다도 다른 쪽에 어떤 부분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최대 주주의 지분 확대라든가 자회사의 투자 확대라든가 뭔가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은 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데, 다만 이제 우주항공 내에서 스피어가 급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물량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소형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소형주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수급적인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7,000원부터 37,000원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라는 쪽에 방점이 찍힌다면은 여기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 자체도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급하게 올라오면서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고, 향후에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개선되느냐도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성장성은 제가 충분히 뭐 점수해 줄 수가 있지만은, 다만 뭐 다른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사실은 저는 주가가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참 상한가로 문을 닫고 유지를 시켰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쏘여집니다. 윤 대표님, 시장이 하방 변동 그릴 때 약간 해지성 종목으로서의 부각도를 높게 본다면 오늘 이 종목은 그렇다면 무리한 관점일까요? 앞으로 좋게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요? 제가 테마를 보수적으로 봤는데 2026년은 테마를 이제 보수적으로 보지 말자로 바꾸고 이제 시장을 조금 보니까 뭐 스피어를 포함한 우주항공, 사실 우주항공 테마는 저는 6월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의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스피어가 대장격으로 오늘 이렇게 상한가 문을 닫아줬기 때문에 그럼 오늘 스피어를 볼 게 아니라 네. 이 사실 아랫단에 있는 우주항공 차트 보면 다 똑같거든요. 상승했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시점에 지금 다시 올려주려는 흐름이어서 2월에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면 지금 테마에서 좀 수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남북 경협 뭐 이런 테마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우주항공이 사실 태양광까지 지금 이 그죠.
바운더리를 이제 넓혀줬으니까 바운더리를 저는 충분히 우주항공은 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코스닥이 부응을 한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가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의 자리를 저는 지금 누군가가 채워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뭐 우주항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로봇도 지금 많이 꺾여 있는 상태라서 아니면은 오늘 재건주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재건주도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이라서 저는 오늘 스피어는 중립으로 보지만 이 스피어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충분히 뭐 다음 주 늦어도 뭐 이번 달 안에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스피어는 보수적으로 섹터 내의 다른 종목들에서 기회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레벨이 좀 밑에 있는 종목군에서는 기회 계속해서 노려보자 대안을 주셨네요.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